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당뇨병을 앓고 계신데 팔의 바로 이 부위가 아프시다면 이번 시간 내용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팔이 등 뒤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옷 입거나 벗을 때 매우 불편하고요. 머리 빗기,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기 등이 잘 되지 않습니다. 통증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할 때가 많은데요. 심하신 분들은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요. 아픈 쪽 어깨로 모로 눕는 건 정말 너무 아파서 상상도 못한다 라고들 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을 갖고 계신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오십견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께 찾아온 오십견은 일단 한번 찾아오면 정말 독하게 찾아오고요. 초기 단계에서 관리하고 치료받지 않는다면 차후 정말 잘 낫지 않는 악성 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방금 말씀드린 오십견 증상을 갖고 계신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꼭 챙기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십견으로 고생하시는 당뇨 환자분께서 챙기셔야 될 첫 번째 사항,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뇨 환자라면 당 관리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당뇨 환자분들이 얼마나 오십견에 취약한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이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가 없는 인구에서 오십견이 발생할 확률은 1.5% 정도인데요. 당뇨가 있는 인구에서는 오십견이 무려 13%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생 위험성이 비당뇨 인구에 비해 거의 9배가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 전체 오십견 환자 중 당뇨 환자의 비율은 무려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오십견이 잘 발생하는 분들이 있다고 연구들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실제 오십견으로 진단받으신 당뇨 환자분들을 자세히 문진하고 당화혈색소 수치와 혈중 글루코스 수치를 측정해 보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최근 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이 정도로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네 하고 놀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쁘게 사시다 보니 혈당을 주기적으로 잘 체크하지 못하고 지내시다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바람에 본인의 혈당 조절 상태를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 만약 최근 들어 어깨 통증이 점차 느껴지고 심해지는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일단 내가 최근에 당 조절이 잘 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당 조절이 잘 안 되신다면 모두 아시다시피 일단 전신 건강에 매우 좋지 않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요. 당 조절이 잘 안 되신다면 오십견의 치료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의사가 가진 모든 오십견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환자분의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정말 백약이 무효할 때가 많습니다. 뭘 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환자분께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들 하세요. 그러니 일단 다른 모든 치료에 앞서 확실한 당 조절이 오십견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강조드립니다. 오십견으로 고생하시는 당뇨 환자분께서 챙기셔야 될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조기에 병원에서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환자분께 찾아온 오십견은 비당뇨 인구에 비해 치료가 더 어려운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바로 늦지 않게 일찍 치료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오십견이라고 하는 질환은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으로 표현하자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어깨 관절의 껍데기, 즉 관절낭이라고 하는 부위가 정상에 비해 점차 더 두꺼워지고 염증 반응이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절낭이 더 두꺼워지고 염증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다면 악화되는 경향성이 더 뚜렷하며 이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50견으로 인한 관절낭 비후와 염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악화되는 흐름을 멈추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또 50견의 치료는 조기에 시작할수록 가볍고 부담이 적을 때가 많아요. 가벼운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 또는 많아야 2, 3회 정도의 주사 치료, 때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기타 보존적인 치료들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치료가 늦어진다면 앞서 설명드린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결국 시술적인 치료 또는 내시경적인 치료 등의 좀 더 적극적이고 환자분의 시간 투자를 요하는 치료들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치료를 늦게 시작했고 설상가상, 혈당까지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실 위험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분께서 50견 증상이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조기에 병원에서 올바른 치료를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시간 당뇨 환자분께서 50견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챙기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깨의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